성균관대학교가 고등학교 설명회 해서 그 과정에서 했던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에 좀 이제 몇 번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본 결과 기본적으로 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인만 입시 컨설팅의 최재환 입시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자유전공계열 면접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어떤 이제 면접 개요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제 대상자 면접 발표가 11월 19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11월 24일 있죠. 선발 방법을 보니까 1단계는 뭐 학생부 100으로 뽑고요. 2단계에서 성적 70 더하기 이제 면접이 30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대 요 자유전공 면접에 어떤 면접을 볼 거냐라는 식의 이제 면접 유형에 대한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면접이 변별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한 내용도 있겠죠. 근데 이제 성균관대학교 대입 전형 특징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있죠. 이 성균관대학교 자체가 스카이 지원했던 학생들이 이제 동시에 지원하는 모집 단위이다 보니까 수합률, 그러니까 충원율이 상당히 높은 그 대학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자유전공도 역시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유전공 선발 배수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충원되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 면접이라는 것이 이제 당락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냐라고 한다면 면접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적어도 이 지원자들 중에 부적격자들, 부적합하다는 사람을 거를 만한 용도로는 충분히 작용을 할 것입니다. 인적성 면접이라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기존에 인적성 면접을 보는 학과 계열은요, 그게 의예과, 사범대, 스포츠과학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요 각각의 모집 단위의 내용을 좀 참고해 보면 되겠죠. 그 성균관대학교가 고등학교 설명회 해서 그 과정에서 했던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에 좀 이제 몇 번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본 결과 기본적으로 재시문 활용 면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시문 기반의 인적성 면접 형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시문 기반의 인적성 면접인데 여기서 대체 뭘 물어볼 거냐? 이전에 이제 성대에서 나온 이제 자료들 중에 보면 계열마다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데, 자유전공 계열 면접에서는 논리성이랑 의사소통 역량을 평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시문 기반 인적성이라는 내용과 논리성 및 의사소통 역량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인적성 면접 실시하는 단위들이 있죠. 의예, 사범대, 스포츠과학과의 그 기출 문제들을 요 해당 조건에 맞는 것들로 한번 살펴보면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부분은요, 인성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이에요. 상황 판단 면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 판단 면접이 나오는 대표적인 이제 모집 단위가 의대고, 의대 MMI 면접이에요. 이것은 비단 이제 성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학에 이제 상황 판단 면접 있는 MMI들을 조금씩 참고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시되는 상황 편접에 비해서는 상황도 좀 단순할 것이고, 물어보는 것도 조금 쉬울 가능성은 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떤 생각을 했냐, 혹은 어떤 판단할 것이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봄으로 인해서 그 지원자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라는 거죠. 사회성, 뭐 판단력, 그 자기 자신의 답변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가, 논리성,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면접 유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아주 전형적인 예시를 몇 가지가 있어요. 의학과에서 2023학년도 에 실시됐던 MMI 이제 2번 문항을 한번 볼게요.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상황을 이제 주어져요. 상황을 주고 너는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일단 뭐냐면, 지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봉사활동을 해요. 이제 어르신을 이제 교대로 돌보는 봉사활동인데, 이게 내가 봉사활동을 끝내고 나면 이제 다음 사람한테 다음 봉사자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봉사자한테 뭐 특이사항이 뭐가 있다,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근데 다음 시간에 오기로 한 사람이 안 와. 늦는 거예요. 근데 30분 이상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 봉사자가 줘야 되는 약을 먼저 이제 어르신한테 드리고 혼자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인수인계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앞 사람이 없으니까 앞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앞에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약을 내가 이제 못 챙기면 안 되니까 뒷사람이 약을 이제 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약을 2번 먹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큰일은 안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기다리던 우리 친구 지수라는 친구가 다음날 와서 이제 주의를 들었다. 근데 이제 뭐 본인이 잘못이니까 죄책감도 들지만 좀 억울한 마음도 든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할 만큼 했는데. 자, 이제 이런 상황을 주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보통은 지원자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를 물어봤겠죠. 지수라면 어떤 방식으로 했겠냐라고 묻겠죠. 그 다음에 뭐 뒤에 온 사람, 네가 영서라면 너는 어떻게 행동했겠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황을 주고 네가 그 상황이라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겠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 판단력, 사회성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대에서 MMI에서 상황 판단 면접들이 전형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성 관련된 상황 판단 면접이 나오는 이제 모집 단위가 대표적인 게 사범대학이에요. 제가 이제 입학처에다가 시기를 좀 다르게 해서 몇 번 계속 물어봤었어요. 이제 초반에도 물어보고 나중에도 물어보고, 어느 날은 전화하니까 이제 사범대학 인적성을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직 인성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제시문 기반 인적성이랑은 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범대 면접도 좀 참고해보면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범대학 교직 인적성 면접을 그대로 볼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거는 교사로서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요 상황을 교직 상황이 아니고 사회 일반적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전공을 막론하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판단 혹은 가치관 물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공지능 얘기가 나옵니다. 과학기술 발달로 인공지능들을 활용한 교육이, 여기는 교육이죠,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교사의 역할, 아니면 효과적인 교육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논의도 이제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크놀로지 이용과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서 인간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얘기해봐라, 인 거죠. 근데 이 상황을 바꾸면, 교육이란 말을 딱 다 빼버리면 그냥 일반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나날이 발전할 수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논의가 이제 활발해지고 있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이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시를 바탕으로 해봐라 라고 충분히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교직적성의 이런 상황 판단 면접에서 교육이라는 상황을 빼고 한번 내용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자유전공 면접에서, 인적성 면접에서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논리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논리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말 그대로 뭐 기술이라든가 과학 지식 혹은 정책 관련된 제시문들을 주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표나 그래프를 주고 표나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것, 특히 이런 부분 집중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표나 그래프를 주고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논리적 판단의 대표적인 문항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성균관대학교 문항 같은 경우는 의대 면접에서도 상황 판단 면접 말고 맨 뒤쪽 문제 가게 되면은 어떤 이제 뭐 사회적 이슈라든가 과학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그래프를 주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해서 말해봐라 라는 문항들이 있어요. 기존에 성균관대학교 인문 논술 같은 문제를 보시면 표나 그래프를 주고 이 부분을 해석해봐라 같은 식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을 묻는구나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2025학년도 올해 이제 보는 학생들이죠. 연세대학교 면접이 정확하게 논리성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교과 지식을 묻지 않고 논리적 지식, 그러니까 제시문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느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면접을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작년 연세대 면접을 보면은 여기는 교과 지식을 묻는 면접이에요. 근데 그 이전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표나 그래프를 주고 이 내용들을 적절히 해석해서 답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물어보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형식이구나
이렇게 한두 번 풀어보면 문제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24학년도 의예과 이제 3번 문항 같은 경우도 보면 이그노벨상 뭐 스마트 변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미래 유망 기술이 뭐뭐뭐가 있다. 과학기술과 사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뭐 스마트 기기가 상용화되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바뀔 것을 예상을 하느냐. 혹은 지원자가 예를 들면 스마트 마스크를 개발한다면 어떤 마스크를 만들 거냐, 이런 내용들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22학년도 의예과 2번 문항을 보면은 이게 전형적으로 도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ECD 국가 기대 수명,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그 다음에 행복 지수, 이런 걸 그래프를 주고 위의 자료가 나타나는 바를 설명을 해봐라. 이런 현상의 원인을 설명해봐라. 이제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물어보겠죠. 그렇게 보면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이 OECD 국가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반해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굉장히 작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행복지수를 보니까 어때요? 높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래 살고 그런데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건강지수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행복지수도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고할 수 있는가, 표나 그래프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인적성이잖아요. 인성 관련된 내용과 적성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 말씀드린 1번 같은 경우는 인성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 논리력 같은 경우는 적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전공이기 때문에 왜 뭐 특정 학과에 왔느냐를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전공 관련 지식은 물어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보통 인적성 문접에서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진로 계획이에요. 이런 건 공통 질문이라 그래요. 왜냐면 모두 이게 공통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매년 공통적으로 겹치는 문항들이 있어요. 왜 왔냐? 교과 과정 외에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본인이 10년 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10년 후 너의 모습을 얘기해봐라.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매년 비슷하게 계속 물어보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공통 문장 같은 경우도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건 거죠. 그 전공을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뭐 너의 지원 동기, 왜 자유전공에 왔는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성균관대학교에 왔는가? 왜 우리 모집단에 지원했는가? 들어와서 학업 계획이 어떠냐? 아니면 10년 후 장래 계획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느냐? 너의 장래 계획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1학년 때 전공 탐색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전공이라든가 방향성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추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통질문으로 물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성의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굉장히 훌륭한 답변을 해야 되느냐, 이렇지 않더라도 무성의한 것과 답변을 준비한 것들은 충분히 가를 수 있는 면접이죠. 뭐 면접도 수능 이후고 제가 뭐 납치 안 당하려고 적당히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이렇게 답변한 학생도 없겠지만 최소한의 관심을 가졌느냐, 성의를 가졌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한 대로 재시문 기반 인성 면접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재시문이라는 게 앞에서 봤던 서울대학교라든가 고려대학교처럼 어떤 교과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학교에서 낸다라는 뜻의 재시문이에요. 그리고 인적성인 거죠.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기출들을 좀 몇 번 훑어보시면 충분히 성균관대학교 자유전공 면접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면접 대비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 면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